저는 춘천의 박진영 리포터가 이번엔 스포츠 댄스에 도전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남녀가 함께 선보이는 환상적인 몸짓. 폴댄스 신동 박진영 리포터의 스포츠 댄스 실력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연기면 연기, 그림이면 그림, 심지어 집수리의 인테리어까지 세상은 넓고 하고 싶은 일은 많다. 다재다능하고 욕심 많은 주인공의 앞으로의 도전은 무엇일지 주인공 이희경 씨를 만나봅니다.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원주시 건강행복 라인댄스 플래시몹이 매주 2회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강 원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활기찬 원주 시민들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지키는 착한 운동 플로깅이라고 많이들 들러보셨을 겁니다. 네, 자 스웨덴어로 죽다, 플로카업 그리고 조깅이 합쳐진 말인데요. 천천히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지칭합니다. 네. 걷기를 할 때는요 워킹해서 플로킹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네, 집 앞이나 공원 그리고 바다, 산 등 장소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네.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운동하러 나가실 때 비닐봉투와 그리고 장갑만 챙기셔서 운동하시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비닐봉투에 네.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플로깅의 하늘 자세, 그러니까 달리다가 쓰레기 줍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스쿼트를 하는 자세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플로깅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를 들고 뛰기 때문에 그냥 뛰는 조깅보다 칼로리 소모도 높고 환경 보호도 덩달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매일 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시는 운동까지 함께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네.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로 이 무더운 여름 날려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 텐데 우리 진영 씨가 요즘 무슨 운동 바람이 불었는지 다양한 종목에 막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운동을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개운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주 신바람 나게 즐기고 왔어요. 아니, 그렇군요.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신바람이 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흥겨운 음악과 제가 막 즐기는 사이에 네. 제 몸은 저도 모르게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박진영의 도전, 어떤 도전인지 지금 소개할게요. 사석에서 했던 말도 허투루 듣지 않는 우리 제작진. 요가의 폴댄스예요. 이번엔 뭘까요? 피디님, 저 진짜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잘할 수 있죠? 당연하죠. 우선 뭐 종목은 바로 댄스 스포츠.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어린 시절 꿈을 물어보는 담당 PD님. 제가 노래나 댄스 같은 예체능 쪽에 흥미가 있었는데요. 댄스 스포츠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덥석! 이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요. 이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스텝을 밟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 투, 차차차. 한번 신나게 땡겨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 오늘 댄스 스포츠 배우러 온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떨려요. 제가 뭐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한데 잘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라틴 댄스 몸이에요. 딱 라틴 선수의 그 에너지가 타고났다고 느껴진다니까? 그러네요. 네네. 오. 어머머, 저게요? 저 몸짓이요? 저거라니요. 아, 죄송합니다. 저거라니요. 네. 바지 뭐 네네. 티셔츠까지 동작을 보고.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바로 갈까요 그냥? 근데 지금도 좋으시긴 한데 조금 뭔가 부족하거든요. 요 조금 부족한 걸 제가 채우기 위해서 제가 저기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야말로 저한테는 도전이네요.
트와잉클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셔츠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 진짜 댄스 스포츠 선수가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미소 띈 얼굴까지. 자자 박진영, 오늘은 댄서 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준비하시죠. 어머, 와. 어떡해요. 우와, 완전 딴 사람 아니에요? 그죠? 역시 옷이 날개예요. 댄스 스포츠 저와 운명이었을까요? 그럼 이제 뭐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은 기본 스텝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유조쌤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배워보러 갈까요? 네. 벌써부터 신이 나죠. 미국에서 신나는 파티를 할 때 락앤롤 음악에 맞춰 즐겨 췄던 춤으로 4분의 4박자로 구성된 리드미컬한 춤입니다. 네, 이제 배워볼 춤은 자이브라는 춤인데요. 이렇게 톡톡 튀는 느낌으로 추는 춤이에요.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왼발 1, 2 찍고 하나, 둘 찍고 하나 붙이고 둘, 셋 옆으로 하나 붙이고 둘, 셋. 그렇죠. 이거 한번 빨리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준비 한번 해볼게요. 도전 시작. 1, 2 사이다처럼 톡톡 튀어야 돼. 올라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알 것 같아. 오. 옆으로. 점점 빨라지죠? 1, 2. 뭐예요? 왜 이렇게 잘해요? 좋아요. 타고났나 봅니다. 이거는 근데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맞아. 그 바운스. 자입은 약간 통통 튀는 느낌으로 약간 띄워주셔야 돼요. 네, 와, 최고. 이거네요. 자이브도 너무 잘해서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는데요? 좋아요. 이 라인 살아있는 거. 네, 라인이 살아있어요. 댄스는 각이거든요. 다시 나오나요? 근데 각이, 손을 이렇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허리 딱 펴고, 손에 쥐가 나는 손은 줄 알았어요. 쫙. 그리고 다리를 멋진데요? 이렇게. 힘 좀 나나요? 오, 라인 너무 좋아요. 딱. 그렇죠. 고개는 정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굿. 멋져요. 오. 네. 다음은 차차차. 쿠바에서 유래된 춤으로 정열적인 라틴 댄스에서 아주 핵심적인 춤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배워볼 동작은 차차차의 이제 기본 스텝을 배워보실 건데요. 왼발부터 앞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앞으로 하나, 오른발 딛고 둘, 옆으로 가볼게요. 차, 차, 차. 다시 오른발 뒤로 가볼게요. 하나, 딛고 둘, 옆으로. 차, 차, 차. 오케이. 어때요? 근데 재밌어요. 뭔가 약간 이 라틴과 잘 맞아. 진영 씨, 저 눈빛, 교육한 눈빛, 저런 눈빛은 어때요? 저런 눈빛이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뭔가 어디 이런 숨은 인재가 있었나 할 가르치시는 거 정도로 아닐까요? 정말 춤춰서 찾아볼 수 없는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디와 느낌, 아니 쳐다만 봐도 그루브. 인재라뇨. 네, 필을 갖고 있어요. 눈빛이 정말 있잖아요. 탐나는 제자예요. 아, 이제야 저의 적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저희 유조쌤하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볼게요. 강사님들의 폭풍 칭찬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는 라틴계의 샛별. 댄스 스포츠에 입문한 지 1시간 만에 멋진 공연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파트너 선생님의 멋진 리드로 자신감 뿜뿜! 음악이 흐르니까 저도 모르게 리듬과 분위기에 몸이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잘하는데요? 와. 그러면 이 스포츠 댄스가 뭐 특별히 뭐 어떤 분한테 좀 좋게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체형 교정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노인분까지 모두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취미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어울리는 댄스 스포츠. 신나는 음악에 맞춰 기본 스텝을 밟아보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음악에 맡겨봅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초등학생 회원. 엄마가 다니자고 해서 다녔는데 재밌긴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어지고 빠르고 신나서요. 본인과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열량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 운동이 좀 젊음을 찾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40대 중반에 시작했는데 6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제 나이는 아직 50이 안 됐어요. 40 시간을 중반에 멈추게 그대로 해주는 멈춰 있습니다. 마법입니다. 제가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이거를 하고서 우울증이 좀 없어졌어요. 건강까지 되시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여기에만 집념하니까 다른 생각이 다 없어지고 운동을 하루에도 우리 회원들이 전부 빠지질 않아요. 모던 댄스와 라틴 아메리카 댄스까지 무려 10가지의 종목으로 나뉘어진 댄스 스포츠. 음악 템포에 따라 분위기도 완전 달라지는데요. 정말 우아하고 멋지죠. 혹시 몸티도 할 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처음부터 저희 시작하는 게 팔 동작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처음부터 기본 스텝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발 한 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나 몸치니까 못해 이런 거 없거든요. 와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은 다 쫓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흥겹게, 때로는 우아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댄스 스포츠의 매력. 오늘 댄스 스포츠를 경험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재밌고요. 건강까지 찾으면서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댄스 스포츠 배우러 오세요!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댄스 스포츠의 세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알았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댄스 스포츠로 스트레스도 날리고 건강까지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화면 보면서 용석 씨도 저도 모르게 막 스텝을 밟고 있는데 이게 몸이 따라주질 않지만 신은 굉장히 나네요, 진영 씨. 저도 배우고 나서 알았는데요. 이 원투 차 이게 머리에 계속 나와요. 원투 차차차. 네네. 우리 회원분들이 안 빠지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주로 남녀가 짝을 이뤄서 그러니까 파트너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스텝을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양한 장르의 춤을 소화한 건데 우리 진영 씨가 활력이 막 생긴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또 네네. 파트너와 함께 추는 춤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라틴 스텝이나 뭐 이런 유산소 운동을 곁들여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량도 소모가 되고요. 거기다 자세 교정까지 되는데 제가 아까 봤거든요. 예. 용석 씨가 좀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바디도 그렇고 예. 라틴인데 쉐입이 라틴 쉐입입니까? 라틴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저도 뭐 화면으로만 많이 봤었는데 이번 참에 우리 진영 씨 말씀대로 라틴 댄스나 뭐 스포츠 댄스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활력 넘쳤던 스포츠 소식 우리 진영 씨의 소식 잘 만나고 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엔잡러라는 말 진영 씨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도 엔잡러인 분들이 좀 두루두루 계시더라고요. 엔잡러 시대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업은 본업대로 갖고 있고요. 퇴근하고 원하는 일은 또 원하는 일대로 따로 하고. 명수 씨가 엔잡러 이야기를 하신 거 보니까 뭐 엔잡러 주인공을 실제로 만나러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척척 잘 해내고 있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이 계속해서 있다는 욕심쟁이이기도 한 주인공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강릉시 홍제동의 한 주택,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안 곳곳이 흰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이 집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소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오래된 집이었는데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제 디자인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까지 다 한 그런 제 집입니다. 주인공이 수리부터 인테리어까지 직접 한 일종의 DIY 집인 셈인데요. 이쯤 되면 주인공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41살 이희경입니다. 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게도 하고 있고 이제 음식점이랑 이제 인테리어 샵이랑 그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있고요. 연희극도 하고요. 전극도 하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그 재연 배우나 뭐 CF 참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집이라고 들었어요. 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혼자 잘 살겠다고.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초도 좀 흔들리는 상태였고 그 벽도 조금 아슬아슬해서 벽 보강 공사부터 기초까지 다 다시 했습니다. 이런 화장품 샵이나 액세서리 샵 갈 때보다 공구 같은 거 볼 때가 더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나면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어느새 이제 집 전체 리모델링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는 없었고요. 이제 정말 전문가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시면 이제 또 친절하게 많이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하는 방법부터 해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간 겁니다. DIY 집의 첫 번째 포인트. 왠지 마무리가 덜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남겨둔 건데요. 집의 원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두 번째 포인트. 숨겨둔 회심의 공간들을 공개합니다. 여기가 원래 현관이었어요. 근데 현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별로 불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를 막아서 이렇게 신발도 수납을 하고 제 공구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구들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짜잔! 사실 여기 안에는 제가 제일 아끼는 담금주랑 그다음에 주부들이 워낙 또 감추고 싶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구경을 마치고 다음으로 둘러볼 이 공간은 희경 씨가 그림 작업을 하는 작업실인데요. 지금부터는 그녀의 그림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생애 첫 전시를 작년에 했어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세뱃돈 모아서 물감을 사서 이제 집의 벽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 열심히 그리고요. 대학은 시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작년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녀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고 살았던 시절이 그러니까 하루에 막 쓰리잡, 포잡 뛸 정도로 열심히 일만 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이제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여건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까요? 안 될 때도 많죠. 물론 실패할 때도 되게 많은데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패하면 실패한 나름대로 배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면 다시 또 하고 또 성공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좀 힘들어할 때마다 그런 얘기는 해줘요. 언젠가는 지나가고 지나가면 그게 또 공부가 돼서 너한테 더 많은 게 얻어질 거야.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해주는데 구구절절하게는 잘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힘들 테니까 저보다 더 힘들 테니까. 2층으로 돼 있는 희경 씨의 집. 좁은 계단으로 겨우 오르던 다락방이 이렇게 확 달라졌습니다. 역시나 금색으로 포인트를 준 깔끔하고 안락한 부부만의 공간입니다. 희경 씨가 많은 일들을 해내는데 누구보다도 남편의 응원과 내조가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뭘 하든지 다 밀어줘요. 그러니까 어떨 땐 기사도 해주고요. 어떨 때는 코디도 해주고 그리고 어떨 땐 또 컨디션 관리도 다 해주고요. 엄마 같은 남편입니다. 침실 한쪽 벽면에는 희경 씨의 작품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술병 아닌가요? 네. 워낙 좋아해요. 근데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뭐 한 잔을 마시든 두 잔을 마시든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좋아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저게 이제 사람들과의 기록입니다. 저의 좋은 분들과의 기록이라서 네.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이제 일한 날은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 바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하루의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한테 천국 같은 시간이라서 첫 번째 목표가 제 집이 생기면 바를 만드는 거였어요. 네. 집 구경을 마치고 외출을 하는 희경 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 건물인데요. 여긴 또 어딜까요? 여긴 왜 온 거죠?
수성. 양쪽 기둥만 앞으로 이렇게 더 나와서 칠해야 되는 거 아니나? 저희가 이제 지역 그 예술인들과 그다음에 여기 주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위해서 아주 좋은 공간을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사를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아직 미완성 단계라서. 네. 이 사진 되게 튼튼하네. 작업 반장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겠죠. 직접 나서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희경 씨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기회,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 검은 블랙라인에 집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올려보세요. 동갑내기 친구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열정 많은 친구들은 근래 드물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도 많으시고 재주도 많으셔서 앞으로 하시는 일 많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감독님! 화이팅! 화이팅! 뜨거운 해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그녀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톱을 다루는 모습이 많이 해본 듯 자연스러운데요. 동네 어르신도 신기한가 봅니다. 여러 공구를 다루는 모습이 허전하네요. 명불허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싶어요. 저는 뭐든지 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마이셀프고 제가 41살이니까 아줌마니까 마셀 여사? 저 마셀 여사.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로도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인공. 하지만 희경 씨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목마른 상태인데요. 뭐든 내 스스로 안 되는 건 없다는 정신으로 무장된 마셀 여사 이희경 씨를 응원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재다능한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뭐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그 도구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쓰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고난이도의 작업을 요하는 그런 도구들이었는데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요, 이 안 되는 건 없다는 신조가 정말 멋있었는데요. 저도 약간 교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본 주인공 마셀 여사였죠.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지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자주 뵙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시청 소감 등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큰 기대를 걸어보면서 오늘 전국은 지금은요, 경북 의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경북 의성, 이 의성에 가면요, 조선시대 처음으로 일본의 통신사를 다녀왔던 율정 박서생 선생의 얼이 서려 있는 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의성에서는요, 박서생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 지역 청년들의 활동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역사의 고장 경북 의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한반도. 그만큼 파면 팔수록 끝이 없는 것이 역사 공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고리타분한 역사도 체험이 함께하면 재밌어지기 마련. 조선 최초의 역사를 배울 준비 되셨나요? 출발합니다. 백악기 공룡 화석이 곳곳에서 발굴되고 삼국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 조문국 사적지가 남아있는 곳.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레벨부터 다른 유구한 역사의 고장 경북 의성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조선 최초의 통신사 이야기를 테마로 한 여행지가 있는 곳 단밀면 생송리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저기 강 위에 조선시대에서나 볼 법한 멋진 나룻배가 한 척이 있는데요. 왠지 저 배를 타면 과거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황포 돛대의 이름은 율정호. 일명 통신
통신사 손으로도 통하는데 약 40분 동안 1400년대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율정호 선장 김능관 반갑습니다. 우리 율정호는 조선시대 박서대 선생님께서 율정이 하셨는데 박 선생님께서는 우리 의성군 비한말 태어났고 비한박씨 시조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일본의 최초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신 분이고 그리고 조선통신사는 사신들만 간 게 아니고 우리 문화설사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신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1428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으로 오가던 최초의 외교사절단을 조선통신사라 불렀는데요. 19차례에 걸쳐 파견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이 외교사절단이었던 통신사와 의성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우리 의성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통신사선 가는 중간 길목이 되겠고 우리 의성에서 통신사를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초로 갔다 오신 박 선생님께서는 의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율정 박서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는 병산정이 의성군 비안면에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는 선생이 일본을 오가며 쓴 시가 새겨져 있죠. 이렇게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의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율정호에 오른 기정 씨의 마음도 새삼 달라집니다. 와, 정말 멋지죠? 그 옛날 통신사 일행들이 배를 타고 일본을 오갔던 것처럼 이 조선통신사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박서생 선생의 호를 붙인 이름 율정호. 여러분도 율정호를 타고 역사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요?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문물을 교류해온 율정 박서생 선생은 개혁적인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만들었다는 박서생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공원 같지만 여기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요. 예쁜 꽃들도 있고요. 녹색이 아주 눈이 편안해지는 멋진 공원. 박서생 공원인데 청년 박서생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수차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농업을 개혁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의성 지역인이 청년들이 새로운 농업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곳에 청년통신 예술촌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옛날 조선통신사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청년들이 농촌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을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이라 이름 붙였다는데요. 지난해 청년 창작촌이 첫 문을 열었고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틈날 때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고요. 얼마 전에도 재능 기부로 열린 청춘 원데이 클래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주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이곳 의성의 주민분들과 함께 예술로 소통을 하고 계신데 우리 청년 대표님 어떻게 해서 의성에 자리를 잡게 되셨나요? 저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창업팀으로 의성에 전입하게 되었고 의성 특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영상이나 교육 콘텐츠를 통한 예술 활동을 기획한다는 청년 대표들. 박서생 선생이 농업개혁을 이뤄냈듯이 청년들도 농촌의 변화를 위해 꾸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농촌을 개혁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살까? 더욱더 재미있게끔 살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조금 바꿔보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인간다움, 가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건데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예술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삶을 또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청년 대표들. 그저 오래된 역사로만 여겼던 조선통신사 이야기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지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프로젝트가 예술의성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성, 예술의성이라고 하는 이제 중의적인 이름을 시작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은 예술의성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해보고 싶은 거는 그 협동조합에 함께 했던 저희와 몇 년간 같이 했던 예술가들이 이 예술 창작촌에 다시 와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시 배워보고 그 주민들이 실제 공연을 해보는 형태의 예술이 계속해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통신사 공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예술가가 되는 그날까지 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날 모습도 응원해주세요. 오늘은요, 율정호를 타고 역사 이야기도 듣고요. 또 박서생 선생의 개혁 정치를 계승한 청년 창작촌의 예술가들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꼭 걸어봐야 하는 곳, 바로 이곳 낙담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군을 경계하는 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기행은 여기를 걸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의성의 역사 이야기 찾아서 꼭 한번 와서 걸어보세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의성군, 저쪽은 상주시. 역사와 역사를 이어주는 낙담보 다리 산책도 이색적으로 즐겨보세요. 경북 의성에서 함께한 역사기행 어떠셨나요? 조선 최초의 통신사를 이끈 3사 중 한 명이자 수차를 개발해 농업개혁을 이뤄낸 율정 박서생 선생. 그와 인연이 깊은 의성에선 조선 통신사선 대신 율정호를 타고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있고요. 제2의 율정 박서생을 꿈꾸는 청년 예술가들이 농촌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가 흐르는 고장 경북 의성에서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코로나 백신 얼른 맞고 얼굴 한번 찐하게 보자. 강원 365 화이팅! 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네, 앞서서 지정 씨가 이 차차차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댄스 스포츠 소식을 잘 전해주셨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댄스 현장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소식 네.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얼마나 신이 나시는지 네. 우리 원주 시민분들이 단체로 이 춤바람이 나시다고 하는데 자,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공개할게요. 아니, 피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뭐요? 지금 이 원주 시민들이 이 완전 지금 춤바람 나서 춤바람 그거 아세요? 아니 댄싱 카니발도 아닌데 왜요? 이 댄싱 카니발 그거 아니고 지금 원주 시민들이 이 완전 춤바람 났습니다. 어떻게 이거 모르셨어요? 어딘데요 거기? 참네. 일단은 따라오세요. 가자. 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원주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지금 음악 소리가 나고 있는데 여긴 것 같아. 오세요. 고고고고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아주 그냥 저세상 텐션 자랑하는 김보배 리포터. 아니 근데 사건 사고의 춤바람 현장이라고 하기에 일사불란 칼군무에 뭔가 화려하기까지. 이게 지금 너무 신나는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라인 댄스 플래시모 강사들인데요. 연습하고 있어요. 이 라인 댄스를 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연습을? 네, 저희 원주시 건강공보 사업인데요. 라인 댄스 플래시몹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주 젊음이 광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 시민들과 함께하는 라인 댄스 플래시몹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현장을 지휘하는 강사분들이래요. 이게 뭔지 몰라도 지금 너무 신나는데 이 라인 댄스가 어떤 거예요? 라인 댄스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카우보이들이 줄을 서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시작된 춤인데 줄을 서서 추는 모든 춤을 통칭해서 라인 댄스라고 합니다. 특별한 파트너 없이 앞줄과 옆줄에 선을 만들어 추는 라인 댄스는 쉽지만 흥겹고 확실한 운동 효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댄스라 할까요? 이 라인 댄스가 굉장히 신나는데 이 라인 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요 노인운동 지도자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한 과목 중에 라인 댄스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인 댄스 때 처음 접해봤는데 굉장히 좀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장르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장르 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경쾌한 음악이 과하지 않은 동작,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을 접하고 같은 동작에 춤을 함께 출 수 있다는 것은 힐링과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라인 댄스의 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인 댄스요? 자세를 좀 교정해 볼까 하고 처음엔 그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1시간을 운동을 해도 거의 만보 걷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 지나도 진짜 계속 체력도 올라가고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입으니까 완전 역시 장비를 착용을 해야 돼. 이거 완전 신나네. 이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장비빨? 아니, 의상빨로 시기로운 춤바람에 동참한 김보배 리포터. 라인 댄스를 추는 순간만큼은 우울한 게 뭐야?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라인 댄스는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는 사실. 이 라인 댄스가 굉장히 신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요거를 하고 좀 이런 게 바뀌었다.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요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인바디한 거랑 지금 인바디한 거랑 비교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지방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운동 똑같이 해도 덜 피곤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모든 댄스가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키도 조금 늘어났어요.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는 원래 다른 직업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또 강사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직업도 다른 직업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인 댄스를 즐기러 가볼까요? 이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이 사전 예약해서 여기서 체력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왜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냥 운동을 하시면 내가 라인 댄스를 하면서 어떻게 운동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이 사전 사후 측정을 하세요. 그래서 운동 전이랑 운동 후에 체력이 얼만큼 향상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지금 그 체력 측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러면 이 라인 댄스 하기 사전인데 저도 그럼 이제 체력 측정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체력 측정을 사전 예약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신체 검사 후 근력과 근 지구력,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민첩성 등 총 6가지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체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체력 측정 후에는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운동 처방과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건강을 챙겨볼 수 있겠죠? 아니, 이제 측정은 다 끝났고요. 결과만 남았는데 아무래도 뭐 악력 이런 건 제가 또 요정이다 보니까 약간 약한데 다른 걸 좀 잘했기 때문에 아마 상위 한 10%?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체력 좀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 좀 예상합니다. 결과 보러 가시죠. 이게 그래도 내가 기본 체력이 있으니까 나쁘게는 안 나오지. 가시죠. 과연 그럴까요? 체중, 근육량, 체지방 해가지고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요 구간이 표준범위예요. 100이 가장 이상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표준 이하 중에도 좀 낮은 표준 근육량이 좀 많이 부족하신 상태고 그거에 비해서 체지방은 이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마르셨잖아요. 딱 보기에 되게 마르셨는데 또 불구하고 비만 진단했을 때 체지방률로 비만 진단을 하면 여기 지방 체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4%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실화 맞죠? 이 결과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결과인지 제가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결과인가요? 그럼요. 이게 지금 저희 뭐 전년도까지의 그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 중에서 연령군으로 나눠서 상위 30%, 하위 30%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측정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결과인데 제가 지금 약간 체지방은 많지만 근육량이 지금 적은 상태라고. 그렇죠. 근력적으로 많이 약하시니까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럼 제가 이게
주신 처방을 열심히 하면 저도 이제 또래보다 더 이제 근육도 많고 이런 사람이 좀 거듭날 수 있나요, 저도? 그쵸.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단백질 섭취 열심히 하시면 근육량은 올라올 거고 아직 젊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이 라인 댄스 때문에 제가 이 사전 체력을 좀 검사해봤는데 제가 정말 이 제 체력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가는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건강 관리해서 다음에 라인 댄스 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기다려주세요. 드디어 원주 시민들의 춤바람 현장에 찾아왔는데요. 자, 드디어 제가 이 체력 측정도 끝났고요. 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한창 지금 준비를 막 하고 계세요. 자, 어떤 모습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가자. 아니, 지금 이 시민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을 여기 와서 마음껏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춰볼까요? 그야말로 젊음의 광장이 들썩들썩.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 원주 시민들과 함께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시에서 계속 이런 사업 추진해서 저희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이 적고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라인 댄스 플래시몹. 함께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건강도시 원주는 더욱 활기차질 겁니다. 아니 이렇게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이 춤을 좀 추니까 너무 신나고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이 라인 댄스와 함께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정말 춤바람 날만한 것 같아요. 오늘 진영 씨의 댄스 스포츠도 그렇고요. 방금 만나봤던 라인 댄스도 그렇고 너무 신났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신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또 이게 또 매주 목요일과 또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출석률이 무려 100%라고 합니다. 이 젊음의 대단하네요. 광장이요. 좀 네. 신나는 그 댄스의 열기로 아주 가득하다고 해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걷고 뛸 수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데 특히라도 이 노인분들께 있어서 라인 댄스였죠. 라인 댄스 같은 경우에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맞아요. 또 네. 새로운 걸 배우면서 이 뇌세포의 활동을 그래요. 또 활발하게 하고요. 이 동작 기억으로 기억력을 올리고요. 또 리듬에 맞춰 인지력도 올리고요. 방향 감각으로 이 공간 지각력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아주 이 두루두루 뇌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네요. 네,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고요. 우울한 일상들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라인 댄스에 도전해보시면서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카카오톡으로 지훈맘님이 주셨습니다. 진영 씨가 여러 가지 스포츠에 도전하는데 모두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스포츠 선수 되는 건 아닌가요? 하셨어요. 이거 뭐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선수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자, 진영 씨가 다녀왔던 스포츠가 폴댄스가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죠? 요가도 있었고. 요가 있었고요. 요가 있었고. 자, 오늘 또 댄스 스포츠까지. 있었고. 네. 근데 네. 저 약간 소질이 있긴 한가 봐요. 그 세 가지 종목 중에 가장 좀 개인적으로 끌렸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뭐 요가, 네네. 폴댄스에 정말 너무 다들 좋은 운동이지만 네. 저는 약간 이 댄스 스포츠가 그래요? 제 약간 이 흥을 완전히 깨울 수 있어가지고 매료되셨군요. 빠졌어요.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눈빛이죠? 진영 씨, 이게 무슨 눈빛입니까? 열정적인 라틴의 눈빛입니다. 영화에서 그 공룡 눈빛이 저러던데. 자, 다음 소식 네네. 만나볼까요? 네, 다음 소식 사연은요. 만나볼게요. 네. 딸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금색 인테리어 멋지네요. 돈 들어올 듯 주인공분을 보고 멋진 삶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네.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저도 사실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도전을 못할 때가 참 많았는데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도전을 해보자. 그래요. 우리 진영
진영 씨도 여자가 다 할 것만 같은 요가, 폴댄스에 모두 다 도전을 해서 저렇게 성공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우리 주인공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은 반이라는 뭐 식상한 표현도 있고요. 특히라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반은 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딸기 캐르르 보나라님이 보내주셨고요. 자유로운 스포츠 댄스나 칼군무 같은 라인 댄스 저도 꼭 배워보고 싶네요. 춤추시는 분들 모두 신나 보여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시작은 정말 반. 일단 한 걸음만 일단 나가면 되는 건데 네네. 춤이요. 또 나는 몸치라서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제가 그래요. 저도요. 그거 네.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해야 해요. 네. 또 아까 뭐 저희 또 댄스 스포츠도 그렇고 뭐 라틴 같은 것도 뭐 네. 마찬가지겠지만 시작만 하시면 다 따라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진영 씨가 한 번 배우고 오셔가지고 마치 강사님처럼 저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면은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제가 좀 잘해가지고 타고난 또 DNA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명수 씨나 뭐 저처럼 이렇게 타고난 몸치들은 조금 노력을 더 기울여야겠지만 어쨌든 진영 씨처럼 내가 몰랐던 부분에 생각보다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 댄스 스포츠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도 꼭 생각이 듭니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이 또 있습니다. 네. 자, H님이 주셨어요. 라인 댄스 플래시몹이라 새롭네요. 원주 시민들은 다 건강해질 듯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까 멋지더라고요. 그 네. 의상만 딱 입어도 한 번 탁 흔들면 정말 라인이 차르르 흔들리는 것처럼 타타타타타 흔들리는 게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멋있고 신이 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영 씨가 왜 댄스 스포츠를 그렇게 재밌었다 했는지 조금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춤이요. 매력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흠뻑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요. 그 점만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연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우리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도전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이 도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도전하기 전에 먼저 겁먹고 항상 떨고 막 그런 일들이 많지만요. 이 시작은 반이죠. 한 걸음만 나가시면 다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특히나 건강관리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네네. 이맘때 식중독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세균 번식이 무척이나 쉽고요. 특히라도 이 자외선 효과, 자외선이 살균 소독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외선 양 자체가 주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음식은 최대한 잘 익혀서 드시고요. 개인 위생에도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 에어컨 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 에어컨 필터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 필터에 곰팡이가 있었을 때 에어컨을 켰을 경우 이 바람을 타고 호흡기로 침투할 수 있는 만큼 에어컨 필터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